이거는 규칙만 알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말이 좀 우리 보기엔 좀 익숙하지 않죠. 일단 F1은 여기 1제곱을 그냥 F1이라고 합시다. F1은 F고, 그 다음에 이게 n에 1 집어넣으면 F2는 F고, F2는 여기다 n에 1 집어넣었으니까 F 합성 F가 돼요. F3은 F 합성 F 제곱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뒤쪽에 이제 지수 하나씩 붙는 거죠. F4는 F 합성 F3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F 합성 F X, 얘는 F 제곱 X 뭐 이렇게 이제 하라는 뜻이에요. 얘는 F 세제곱 X 이런 느낌으로 됐죠? 자, 그럼 F2를 구해봅시다 라는 건데 F1이 얘잖아요. 그럼 F2X는 정의대로 움직이면 F 합성 FX를 말해요. 이거를. 괜찮죠?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 합성 FX예요. 근데 함수 F의 규칙이 뭐냐면 들어오면 X가 들어오면 거기다 2를 빼는 거거든. 그럼 FX가 들어오면 거기다 2를 빼는 겁니다. FX가 들어왔으니까요. 들어온 FX에 2를 뺀 거예요. 근데 FX가 누구냐면 X-2네요. X-2에서 다시 2를 빼게 되면 X-4인데 X-2 곱하기 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냥 이렇게 살아있을까요? 일단은 보이기 힘드니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은 F3X는 F 합성 F 제곱 X를 말하고 됐죠? 얘는 F 안에 F 제곱 X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F 제곱 X가 누구냐면 이거였잖아요. 이게 F 제곱 X였죠? 그럼 함수 F의 규칙이 뭐냐면 들어온 게 이게 X-4가 들어오죠? 들어온 값에 다시 2를 빼는 거니까 X-6 이렇게 되는 것 이해됩니까? 됐니? 윤지 이해 안 돼? 어디서 이해 안 돼? 내가 따라 움직이면 돼. 그러니까 하나씩. 자, 다시 F의 규칙은 들어온 값에 2를 빼는 거야. 여기 있잖아. 들어온 값에 2를 뺀다고. 근데 얘가 누구냐면 F 제곱 X는 이거잖아요. 그럼 X-4에다가 다시 2를 뺀 거니까 X-6 이렇게 될 거라고. 됐니? 그럼 대략 이제 대충 이제 여러분이 눈치를 좀 챌 수 있지 않을까요? 대충. F2면 X-4가 되고 F3이면 X-6이 되고 그럼 F4면 뭐가 될까? 앞에는 X는 안 바뀌겠지? 규칙상? 2일 때는 4인데 3일 때는 6이야. 2배씩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규칙이? 2의 2배 빼기 4 3의 2배 빼기 6 그럼 4의 2배 빼기 8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니? 그런 규칙으로 가겠죠. 그럼 fnx를 구하시오 그러면 fnx면 좀 전에 규칙이 뭐라고 그랬죠? x 빼기 여기 있는 지수의 몇 배? 2배. 여기 있는 지수의 2배. 그럼 여기는 2n이 오겠네요. fn은 x-2n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3번 문제인 f50을 구하시오 그러면 f50x는 x 마이너스 여기에 2배 100. 근데 이제 마지막 3번 문제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요. 1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9 이렇게 되겠죠. 알겠나요? 네. 또 자, 유리함수입니다. 유리식은 일단 건너뛰었어요. 유리함수는 함수니까 일단 y로식이 정리되고 오른쪽에 이렇게 분수식이 있으면 돼.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유리함수인데 그 유리함수 중에서도 다항함수는 안 배우고 뭘 배우냐면 분수함수. 여기 포함되어 있는 유리함수 중에 다항함수를 뺀 분수함수를 이쪽 단원에서는 배웁니다. 근데 분수함수는 말 그대로 분수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유리함수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유리함수예요. y는 x제곱분의 4 유리함수예요. 왜냐면 분모의 문자가 있잖아요. 분모의 문자가 있는 상태로 분수식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건 분수함수예요. 그럼 y는 x 플러스 3분의 x 여기는 x랑 여기는 x랑 약분되는 게 아니죠.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모의 문자가 그냥 남아요. 그러면 분자는 관계없이
분모에 문자가 남으면 그거는 분수식이에요. 근데 얘는 분수식이 아니죠. 유리식이긴 한데 분수식은 아니야. 이게 뭐냐면 1차식이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됐니? 그럼 이런 거는 분수식일까? y는 2분의 x. 이거 분수식인가요? 이건 분수식이 아닙니다. 그럼 분수 형태인데 왜 분수식이 아니죠? 그러면 분수식이 되려면 분모에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문자가 남아야 됩니다. 위에는 뭐 숫자가 와도 되고 문자가 와도 되는데 분모는 무조건 문자가 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분모에 숫자가 왔기 때문에 분수식이 아니고 이거는 1차 다항식이에요. 이 식은 y는 2분의 1 x라는 1차 다항식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분수 있다고 해서 다 분수식은 아니고 x가 지워지지 않아야지만 분수식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분수식이 아니에요. x분의 2x제곱 이것도 분수식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x랑 여기는 x랑 약분되고 남는 게 y는 2x. 그렇죠? 분모에 문자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분수식이 아닌 겁니다. 약분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마지막에는 분모에 문자가 있어야 이게 분수식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게 이제 분수식이에요. 근데 이제 분수식은 주어져 있는 식 자체가 분수식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죠.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 분모는 0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x-1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x값을 보통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르잖아요. y값은 공역 혹은 선택된 y값은 치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x는 정의역인데 정의역 x가 될 수 없는 값이 존재해. 그게 얼마냐면 x는 1이 될 수 없죠. 그럼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그런 경우만 x값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분모가 0이 아닌 x만 집어넣을 수 있다. 따라서 분모가 0이 된 x는 x값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 걔를 뺀 나머지 값만 정의역 x값으로 설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분모가 기역은 분수함수가 아니고 니은은 분수함수가 맞고요. 디귿은 아니죠. 분모에 10이 있으니까 숫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맞죠. 네, 분모에 어쨌든 x가 남을 테니까 미음 맞습니다. 분모에 2x가 있으니까. 비읍은 이건 2차 다항식이죠. 그래서 분수함수가 아닙니다. 오른쪽에 3번 문제 정의역을 말하시오. 그러면 분모가 0이 아닌 거니까 2x는 0이 아니다. 따라서 x는 0이 안 된다. x-5가 0이 안 돼야 되니까 x는 5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는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밑에는 4번은 x가 5가 아닌 모든 실수.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갈 텐데 이제 유리함수가 이 그래프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익힌 게 있으면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중학교 때 1학년 때 이걸 배웠기 때문에 아마 다 까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받으시고 자, 그래프는 뭐냐면 분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y는 x분의 k예요. 얘를 보통 우리가 분수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부르는데 y는 x분의 k. 중1 때 배웠던 반비례라는 걸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중1 때. 중1 이제 요맘때 전이죠. 네, 요맘때 전에 1학기 마지막 때 함수 배울 때 처음에 이제 정비례 반비례를 배웠었는데 그 중에 반비례가 이겁니다. y는 x분의 k.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그려줄 텐데 하나는 y는 x분의 뭐 예를 들어 1 이런 것처럼 양수. 분자값이 양수인 케이스. y는 x분의 뭐 마이너스 2 이런 것처럼 음수. 분자가 양수이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프가. 분모가 음수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이렇게가 뭡니까? 그러면 원점을 지나지 않는 곡선이 쌍으로 대칭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우리가 보통 쌍곡선이라고 불렀죠.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선. 근데 여기는 이 분자값이 양수가 되면 1사와 3사 분면을 지나는 이런 쌍곡선이 되고 분자값이 음수가 되면 이렇게 2사와 4사를 지나는 이런 식의 이제 쌍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아셨나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그려지는 겁니까? 그러면 숫자를 집어넣어서 점 찍어보니까 저런 식으로 대신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정의역은 아까 말한 x값이죠.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이며 치역 y값의 범위는 그때 y값의 범위는 x에 0이 아닌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k값이 0이 아니죠. 분자가 0이 되면 이 분수는 0이 돼서 이게 분수식이 아닌 y는 x분의 0 그건 0이거든요. y는 0은 분수함수가 아니에요. 그는
x축 평행한 직선인 x축인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수함수가 될 수 없어서 k가 0이 아닙니다. 그럼 분자가 0이 아니니까 y도 0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얘는 0이 안 되는 게 3개 존재합니다. x가 0이 될 수 없고 분자 k도 0이 될 수 없으니까 y값도 0이 될 수 없다. 따라서 y값도 0이라는 점을 여기는 원점 0이라는 점을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도 x가 0이 아닌 실수, 치역도 y가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말씀드렸죠? k가 양수이면 1, 4와 3, 4, k가 음수이면 2, 4와 4, 4 분면을 지나며 그래프는 원점에, 이 원점에 대하여 서로 대칭관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원점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반대쪽에 똑같이 다른 위치에 다른 점이 찍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원점에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반대쪽에 이렇게 점이 찍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이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학교 때 안 보였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이제 고등학교 때 추가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점근선이라는데 점근선이 뭐냐면 이렇게 어떤 축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가로선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래프가 점점 내려오는데 무한히 얘랑 가까워지는데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점근선입니다. 이게 그때 주어진 그래프의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점근선은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선생님 이게 선이 이렇게 쭉 가고 이거 쭉 내려오다 보면 어차피 그래프라는 게 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언젠가는 얘를 만나고 언젠가는 얘를 통과하게 되지 않을까요? 인데 상식은 그런데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다 보면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절대 만나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럼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까 말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분모가 x고 분자가 양수값이니까 얘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가다 보면 x가 점점 커지다 보면 x값이 점점 커지면 y값도 점점 내려오니까 언젠가는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 숫자를 한번 봐봐. x에다가 100을 집어넣어보세요. 100분의 1. 그럼 0.01이죠. 1000 집어넣으면 0.001. 1000 집어넣으면 0.0001. 0.00001. 0.00001. 0.0001. 0.0000만 계속 늘어가지 이게 0이 되나요? 0이 안 되잖아. 그냥 0.000이 0이 많이 늘어날 뿐이지 절대 0이 안 된다는 얘기야. 분수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되는데 이거 분자값이 양수잖아요. 근데 분모 x에 아무리 큰 양수를 집어넣어도 이 값은 0에 아주 가깝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x축에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주 x축에 가까워, 무한히 x축에 가까워질 뿐이지 절대 0과 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x축, y축이 이 유리함수에 점점 가까이는 가지만 만나지 않는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k가 양이든 음이든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점근선은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은 따로 이렇게 박스 표시하시고 잘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박스 표시하시고 잘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그러니까 y는 x분의 1과 y는 x분의 10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x분의 1이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그려졌다면 x분의 10의 그래프는 좀 더 멀리 이렇게 퍼져서 그려져요. 원점에서 멀어지는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뭘 보고 결정하냐면 분자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좀 그래프가 옆으로 퍼진 상태로 그려지는 쌍곡선이 만들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4번 중요한데 이 4번 중요한데 4번만큼 또 중요한 게 여기 좀 책이 없지만 여기 빈 공간에 6번하고 써놓으세요. 6번 이 유리함수는 대칭성을 띱니다. 근데 세 가지 대칭성을 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 들어. 대칭성을 이해하려면 일단 점근선을 이해를 해야 되죠. 아까 말했지만 점근선은 누가 있죠?
이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자면 만나지 않는 선. 이게 X축이거든. X축이 점근선이에요. 근데 X축을 보통 수학에서는 X축은 한글이잖아. 수학에서는 X축이라 쓰지 않고 이걸 뭐라고 쓰냐면 Y는 0이라고 써요. X축은 수학적 의미가 Y는 0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Y축도 점근선이죠. 근데 쓰기는 Y축이라고 쓰겠지만 수학적으로 식을 쓸 때는 X는 0이라고 써야 돼요. 됐어요? 그럼 결론은 점근선에 주어져 있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쓰라면 무슨 말이죠? 점근선도 수학적 식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 점근선의 방정식을 쓰시오.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제가 식이에요. X는 0, Y축, Y는 0, X축. 이게 점근선, 두 개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이 어디냐면 X가 0, Y가 0. 여기서 만나죠. 원점에서 만나지. X가 0, Y가 0. 원점에서 만날 때 이 점을 뭐라 하냐면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불러요.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끼리 만나는 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점근선의 교점. 이건 선생님 굳이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윤지에게 써야 된다. 점근선의 교점 0,0에 대하여 이 그래프는 대칭 관계예요. 아까 말하지 않았나요? 여기 책에도 있었어요. 여기 원점이 0,0이잖아요. 원점에 대하여 다음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모든 점들이 다 반대편에 이렇게 찍혀 있는 원점 대칭 형태.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원점에 대한 대칭 형태가 된다. 필기 잘하고 있어? 윤지? 대충 쓰지 말고 똑바로 써.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동시에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해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일자리에 대한 직선.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 할 때 했었어요. 뭐라고 배웠었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잖아요. 결론은 0,0을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을 구하시오.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된다 그러죠.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식이에요. 따라서 Y는 X. 이게 0은 없어지니까 Y는 X. 알고 보니까 이 그래프가 이게 알고 보니까 원점을 지나며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서 정확히 대칭이 성립해요. 무슨 말인가 선생님 하면 요만게 이 노란색이 점근선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만큼의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반대편 여기로 그대로 접혀 내려가고 여기는 이 그래프는 반대편 이 노란색을 점근선으로 이렇게 접어 넘기면 반대편 여기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이 그래프 자체가 대칭 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어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며 점근의 교점이 지금은 0,0이었죠. 걔를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에 대한 직선에 대한 또 대칭이 성립해요. 그럼 여기 식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Y 한 다음에 지나는 Y좌표 이게 0,0을 지나니까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마이너스 1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은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면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 45도로 내려가는 이 직선이에요. 이 직선에 대하여 다음 주어져 있는 이 쌍곡선이 대칭관계. 보시면 이만큼 그래프를 얘 노란색을 기준으로 접는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접어 넘기면 그대로 여기에 반대편에 이렇게 찍히지 않을까요? 서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개. 점근선의 교점, 그 다음에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우리가 표준형, 평행이동하게 되면 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유리함수의, 분수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한 대칭,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 세 가지 대칭이 성립하는데 이게 그래프가 점근선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 단어만, 여기 있는 이 단어만 기억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쪽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저 세 개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유리함수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런 거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러면 전혀 어렵진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y는 x분의 3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러면 y는 x분의 3. 분수함수인데? 가장 기본적인 꼴이죠. x분의 숫자. 가장 기본적인 꼴인데 분자값이 양수네? 그럼 이렇게 진행하겠죠. 1, 4와 3, 4에 이렇게 붙어가는. 이게 구분이면 안 된다. 가끔 그래프 그릴 때 끝에 구부리는 분인데 구부리시면 안 돼요. 붙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계속 이렇게 끝까지 붙어가는 모양처럼 붙이면 안 되지만 붙어가는 것처럼 이 위쪽도 이렇게 붙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y는 x분의 3의 그래프를 그렸다 칩시다. 그 밑에 있는 거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분자값이 이번에는 음수죠. 마이너스 6. 그럼 2, 4와 4, 4 방향인데 3의 절대값보다는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 더 크잖아요.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좀 더 원점에서 퍼지되 얘는 1, 4와 3, 4를 지났다면 얘는 2, 4와 4, 4를 지났는데 아까 제 흰색 그래프보다 좀 더 옆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퍼지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리는 거죠. 정확히 그릴 수는 없어요. 그냥 대략 저렇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의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적당히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자세히 그리지 마시고 적당히. 자, 두 번째 그래프가 이제 이게 표준형이거든요. 여기 보면 표준형. 이런 거예요. 뭐 2차 함수 할 때도 했었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그래프를 배우면 그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배워요. 이게 보통 기본형이라고 부르죠. 그 함수의 기본형. 근데 이 기본형을 놔두지 않고 대부분 다 모든 그래프를 뭐 하냐면 움직입니다. 그 움직인다는 말이 평행이동한다는 뜻이지. 윤지야, 그렇지? 집중하고 있니? 평행이동한다는 뜻이야. 고개를 좀 들어. 너 눈이 안 보여. 어디? 자,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시오.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시오. 보통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책마다. 2차 함수 할 때도 이런 거 했었어요. 그때 뭐라 배웠냐면 x축으로 p만큼 이동하시오 그러면 x가 x-p로 바뀌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y가 y-q에 부호반대 y-q로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y가 알고 보면 y-q로 바뀌고 여기 있는 x가 x-p로 바뀐다. 단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등호 그대로 분자의 k 그대로 이렇게. 근데 이 식을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이 식을 정리해 줬더니 정리한다는 얘기는 식을 y로 정리해야 되니까 y만 남기고 마이너스 q를 우변 이항해요. 그럼 y는 x-p 분의 k 플러스 q 이렇게 됐죠?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얘 이름을 표준형이라 불러요. 표준형. 평행이동식인 거예요. 저 기본형 평행이동. 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이 말.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 2차 함수 했었잖아요. 우리가 2차 함수라는 걸 중학교 때 배웠었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었고. 포물선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점이죠? 이 점 뭐라 불러요? 꼭지점이라 불렀잖아. 그렇지? 꼭지점 좌표가 나와야 어디로 블록한지를 그릴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축을 만들고 축의 왼쪽에 감소, 축의 오른쪽은 증가 뭐 이런 식으로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야 포물선은 쉽게 문제를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유리함수는 무슨 점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점근선의 교점이 중요합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어딥니까? 이거 기본형이네. y는 x분의 숫자 기본형이면 점근선의 교점은 0,0이에요. 그럼 이걸로 뭐를 알 수 있냐면 x는 0 여기 그냥 쓰시면 돼요. x는 0 이게 점근선. 여기다 y좌표죠? 이게 y는 0 이게 또 다른 점근선.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을 그려놓고 x축, y축이 각각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며 k값이 양수면 이쪽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음수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어딜까요? 그러면 당연히 어딜까요? 0,0을 이 점근선의 교점도 평행이동하다 보면 따라서 움직이겠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0,0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당연히 p, q가 돼 있지 않을까요? 0,0이 p, q로 바뀌겠죠. 평행이동하면 되는 숫자만큼.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기본형을 보고 찾아낼 수는 없어서 이 식을 보고 표준형 식을 보고 빨리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방식은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죠.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x값 x는 p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동시에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수값은 0이 될 수 없잖아요. 분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y값은 절대 q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분수가 0이 돼야 y는 0 플러스 q 그래서 y값이 q가 될 텐데 분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y값은 q가 될 수 없어요. 뒤에는 이 숫자 y는 q 이게 또 다른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p를 x좌표에 q를 y좌표에 갖다 쓰시면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간단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간단한 연습. y는 x분의 2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명령만 잘 이해하면 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x가 바뀌어. 뭘로 바뀌냐면 여기는 x가 바뀐다고. 뭘로 바뀌냐면 x 2보 반대 플러스 1로 바꿔 넣어야 되고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y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y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뭘로? y는 그냥 있는데 뒤에는 숫자 3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식에다 집어넣어요. 저기는 y 대하리 대신에 y-3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1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등호 그대로 분자 2 그대로. 얘는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식을 y로만 쓰면 되니까 y 한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x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됐니? 그럼 남은 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이것도 분수하면 될 거거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립니까? 그러면 빠르게 뭘 찾아야 되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이나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죠?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예요. 그 다음 그 뒤에 붙어있는 이 숫자 이게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입니다.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 되며 따라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점근선식 두 개는 x는 마이너스 1 하나 y는 3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점근선이 나타나요. 자,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잘 봐. 잘 봐야 된다. 이게 x축, 얘가 y축, 얘가 원점이었어요. 근데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의 점근선이 돼.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면 어디냐면 말 그대로예요. x값이 왼쪽 한 칸 이동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돼 있는 y축 평행한 직선. 이게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 y는 3. y값 위로 3칸. 원점에서 위로 3칸간 이렇게 x축 평행한 직선. 얘가 y는 3입니다. 얘가 x는 마이너스 1 이 정도는 식 쓸 수 있어야 돼요. x축 평행 직선 y는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여기 있어요.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분자값을 보니까 분자값이 양수죠? 분자가 양수이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지나가야 되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됐어요? 그럼 오른쪽이 이렇게 점근선에 닿으면 안 되니까 안 닿도록 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이렇게 그래프를 대칭 형태로 잘 그려주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럼 끝났어요. 다 그린 겁니다. 됐니? 다 그린 거야 그래프. 이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럼 정의역은 뭐예요? 그러면 정의역은 x값의 범위죠.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가 찍히는 x값 중에 안 되는 값이 있었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 x에 마이너스 1만 안 된다. 이유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치역 y값의 범위는 그림을 잘 보시니까 y값이 얘는 못 갔잖아요. 이게 점근선이니까 점근선은 만나질 않잖아.
그럼 y값이 3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게 치역의 범위가 됩니다. 그 그래프는 점점 그리면 그릴수록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점점 그리면 그릴수록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은 x가 크면 y는 작아지는 감소함수야. x 큰 값 집어넣으면 반대로 y는 작은 값이 나와요. x 작은 값 집어넣으면 반대로 y는 큰 값이 나와요. 서로 반대로. 그렇게 해서 그래프가 감소함수 형태를 띠게 된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표준형의 그래프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네, 이런 거.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일단은 식이 원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움직였어요. 어떻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더니 이 그래프가 나왔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얼만큼 이동해야 됩니까? 그러면 괜히 어렵게 그래프 그리려고 하지 말고 빨리 제일 중요한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요.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 찾습니다. 찾는 방식 뭐라고요? 분모가 0이 되는 x값, 그게 점근선의 x좌표야. 됐니? 윤지? 그때 분수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 안 보이죠? 안 보이면 0인 거예요. 이게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방식이야. 근데 얘는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x값 2, 그때 분수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 1,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죠. 그럼 얼마큼 이동됐습니까? 그럼 금방 눈에 보이네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따라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알겠니? 정신 차려. 근데 그래프 그립니다. 그래프 그려요. 이렇게 그려주겠죠. 점근의 교점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다 는 x만 쓰면 돼. 어렵지 않아 진짜.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면 돼. 여기다 는 x, 당연히 x좌표니까요. 는 x 쓰시면 x는 2가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또 다른 것, 이거 y잖아요. 그럼 y는 1하고 쓰시면 돼요. y는 1, 이게 점근선의 또 다른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x는 2, x는 잘 생각해. 원점에서 x니까 오른쪽 왼쪽이죠. 오른쪽 두 칸 가서 이렇게 y축 평행한 직선이 그려져요. 이게 x는 2야. x는 2. y는 1, y는 위아래잖아요. 1이라는 얘기는 위로 한 칸, 위로 한 칸, 이 정도? y는 1. 이거 1이에요. 이거 원점이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값을 기준으로 분자값을 보세요. 마이너스 2. 음수네? 음수면 방향이 점근선을 기준해야 된다. 이 점선 있잖아요. 이 점선인 점근선을 기준으로 2사와 4사 방향 쪽이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얘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됐나요? 윤지야, 이게 초점 없이 보지 말고 그냥 똑바로 봐. x는 2. 이게 될 수 없죠. 이게 뭐죠? x가 될 수 있는 정의역값이에요. 그럼 치역값은 y는 1이 될 수 없잖아요. y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정의역 치역값이 나오고 그래프는 증가함수입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요. 그럼 x 커지면 y도 커지는 증가함수가 된다. x 커지면 y도 커지는 증가함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맞느냐 안 맞느냐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은 대략적으로 저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제일 처음에 봤을 때 y는 일단 첫 번째 y는 x 플러스 5분의 2 더하기 3. 이게 무슨 함수인지 알아야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이게 분모에 x가 있네? 아, 이게 분수함수구나. 그럼 분수함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점근선의 교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일단 이 단어가 자꾸 입에 붙어야 돼요. 점근선의 교점. 찾는 방법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5, 됐니? 그때 뒤에 붙어있는 y값 3. 두 번째, 점근선의 교점을 찾았으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죠. 점근선의 방정식 두 개. 하나는 있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x값이 마이너스 5잖아. x는 마이너스 5. y값 3이잖아요. y는 3. 얘네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돼. 가볍게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게 원점, x축, y축. x는 마이너스 5,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 5칸, 뭐 여기 좀 갖다 칩시다. x는 마이너스 5. y는 3, 위로 3칸, 원점에서 위로 3칸, 이렇게. y는 3.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여기.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다. 마이너스 5,3. 그 점을 기준으로 분자값을 보니까 양수네요. 분자가 양수면 오른쪽 위, 왼쪽 아래 1, 4와 3, 4 방향 쪽으로. 대신에 그때 1, 4, 3, 4는 x축, y축을 보는 게 아니고 점근선을 기준으로 점근선이 마치 x축, y축인 것처럼 1, 4와 3, 4 분면이면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갈 테고 이쪽으로 대칭관계로 이렇게 붙어갈 겁니다. 됐니? 자, 이제 다 그렸네요. 26번부터 봅시다. 정의역 범위는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이다. 아니잖아요? x는 마이너스 5가 이게 아니고 x는 마이너스 5가 아닌 실수. 이게 정의역이 되죠. 됐나요? 더불어 치역은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게 치역이 되고요. 마이너스 5,3에 대한 대칭이다. 그러네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5,3이니까 얘는 이건 틀렸고 얘는 맞는 말. 점근선 두 개는 x는 2, y는 3이다. 아니죠. 이게 여기 아까부터 자꾸 틀려요. 얘. 이게 아니고 x는 마이너스 5, y는 3. 요렇게가 점근선이 되죠. 이것도 틀렸네요.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4, 4분면이면 여기죠. 이쪽이 4, 4분면이잖아.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얘가 4, 4분면인데 4, 4분면 안 지나가네요. 맞는다? 이렇게 되겠죠. 대략 그래프런 점근선의 교점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저런 것들은 충분히 다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자, 요런 거 하나. 요런 거는 좀 중요하죠? 학교 시험에 자주 기출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상수값을 구하시오. 자. 다시 문제는 원점이에요. 선생님, 여기 이 식에 P값, Q값, 여기 K값 이렇게 구하라는데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게 무슨 함수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응? 식을 보니까 분수함수네? 그러네. 쌍곡선이 그려졌으니까 이건 분수함수네. 분수함수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오늘 지금 처음 배워서 익숙지는 않겠지만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점근선의 교점. 어디 있나요? 그럼 여기 있잖아요. 이 점근선들. 점점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데 가까워지는 직선이 얘네 둘이죠. 이게 누구냐면 x는 3입니다. 잘 봐야 돼요. x값 3을 지나잖아요. 얘는 y값 마이너스 1을 지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따라 점근의 교점은 3,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x값, y값 차례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됐니? 근데 식을 보니까, 근데 선생님, 식을 보면 식은 y는 x분의 p, x 마이너스 p 분의 k 플러스 q인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점근선의 교점을 어떻게 찾나요? 그러면 또 말씀드려요. 분모가 0인 데는 x값이 점근의 교점이야. p, 그때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 q. pq가 구해졌네요. 서로 둘이 같아야 되잖아. 따라서 p값은 3, q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남은 건 세 번째. 선생님, P값, Q값 구했는데 아직 K값을 못 구했는데요. K값을 구하려면 잘 봐라. K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여기는 X 좌표와 여기는 Y 좌표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면 지금 P값을 구해줬잖아요. 아까 P값 얼마라고 했냐면 P값은 3, Q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X하고 Y의 숫자만 들어가면 돼.
그럼 xy에 숫자 들어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x좌표, y좌표, 짝지어져 있는 x좌표, y좌표 점 하나를 대입해야 돼요. 점이 어디 있어요? 문제 안 나와 있는데 그림에 나와 있겠지. 점근선이요? 아, 점근선 아까 써먹었잖아. 점근선 말고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잘 보니까 여기 숫자 왜 나왔지? 이거?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 중에 4,0이라는 점이 있네요. 이 그래프가 4,0을 지나가네요. 지난다. 그럼 뭐라고 배웠죠? 대입한다. 어디다가? 식에다가. 여기는 식에다가 x에 4, y에 0을 대입한다. 이렇게 대입한다. 그리고 k값 찾으시면 돼요. 분모가 1이네? 분모는 안 써도 되겠죠? 그럼 좌변은 0, 우변은 k-2. 따라서 k값은 2가 되더라. 그래서 k값, p값, q값을 이렇게 나란히 구할 수 있는 문제였죠. 알아들었습니까? 되겠어요? 마지막이 유리함수 일반형이에요. 기본형 배우면 그 다음에 평행이동한 표준형을 배우죠. 그 다음이 뭐냐면 표준형은 워낙 그 규격이나 모양이 딱 맞춰져 있는 거야.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것처럼 점근선의 교점을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식이 딱 맞춰져 있다고. 근데 보통 우리가 분수 나오면 누가 분수를 이렇게 쓰나요? 분수 이렇게 안 쓰잖아. 그렇지? 보통 분수일 때 이렇게 나오면 통분하지 않아?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니까 2분의 3. 이걸 이렇게 쓰지 보통 이렇게 잘 안 쓴다는 얘기라고. 표준형 느낌이 약간 그래. 보면 y는 이게 통분이 안 되는 상태로 좀 식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거든. 사실 이렇게 통분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보통 분수식은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분한 꼴을 써. 그게 일반형이야. 통분하는 거야. 통분. 결론 그럼 표준형과 일반형은 알고 보면 서로 같은 겁니다. 서로 같은 거. 하나는 통분을 했냐, 하나는 안 했냐. 그 정도 차이점인 거죠. 둘의 그래프는 완벽히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형은 위 아까 했었던 y는 x분의 p 분의 k 플러스 q라는 표준형을 그냥 통분해 놓은 거예요. 알파벳이 하나도 안 맞는데요? 알파벳 맞춘 게 아니고 그냥 얘를 통분하면 이렇게 분모가 1차, 분자도 1차인 식으로 나타난다. 그런 꼴로 그냥 적당히 정리해 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y는 아까 표준형 중에 x-1분의 2 플러스 3 다음을 통분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통분을 어떻게 하죠? 그러면 통분은 여기 있는 분모 x-1에 맞춰서 뒤에 있는 3을 통분하죠. 분모 여기 1이 생략돼 있잖아. 그럼 여기 분모를 x- 통분하려면 여기다 x-를 곱해야 되죠? 그럼 분자도 x-를 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분모는 x-1, 분자는 3 가로 x-1. 그런 다음에 x-1분의 2 플러스 x-1분의 1 분배한 겁니다. 3x-3. 그럼 두 개 분모가 이제 통분된 상태니까 이제 붙이면 되죠. x-1분의 얘랑 더하기 얘 한 거니까 3x-1 이렇게 되죠. 보세요. 아까 이렇지 않았나요? 이게 표준형이잖아. 표준형을 통분하고 나면 분모가 1차, 분자가 1차인 이런 식의 분수식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일반형이야, 이게. 됐니? 근데 문제는 다시 봐봐. 일반형의 단점이 뭘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근선의 교점이 어딥니까?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1, 그때 뒤에는 숫자값 3.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점근선의 교점이 나오나요? 어디가 점근선입니까? 그러면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반형을 다시 뭐 해야 되냐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두 개입니다.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두 가지 방법. 자, 첫 번째 잘 봐. 첫 번째는 분자를 분모로 나눕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나눗셈 하는 거 배웠잖아요. 문자식의 나눗셈. 일단 3 써야 되겠죠? 분배합니다. 3x-3. 위에 4리를 빼요? 2가 남죠. 근데 이 식을 잘 봐봐. 처음 주어져 있으니까 잘 보면 아, 여기 있는 2가 결론은 분자로 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3이 뒤에 숫자로 떨어져 나오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y는 분자가 2 더하기 떨어져 나온 숫자 3. 분모는 뭐 써요? 분모는 원래 분모가 x-1이었잖아요. x-1 쓰시면 돼요. 이렇게. 원래 분모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약간 짜맞추는 거예요. 어차피 분모가 x-1인데 분자를 분모로 나눌 테니까 분모인 x-를 똑같이 써요. 일단 똑같이 씁니다. 그 가로를 치고, 가로 왜 치냐면 3x잖아. x에 3이 곱해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강제로 이 가로 앞에 3을 붙여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분배하면 3x는 나와. 근데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1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1로 만들려면 뒤에 플러스 1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 있는 분수식과 여기 있는 분수식 서로 따로따로 쓰시면 돼요. y는 얘는 약분이 돼. 이렇게 x-1, x-1. 그럼 뒤에 3이 남겠죠. 근데 얘는 약분이 안 되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x-1분의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또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영상 강의 다시 돌려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표준형을 바꾼 다음에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정근선의 교점 1,3이네? 그럼 1, 3 여기 있겠네. 1, 3 이게 정근선의 교점이네. 분자값이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가겠네. 여기서 그립을 그리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형에 대한 그래프를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자,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으면 뭐 점근선의 지금 문제에서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그릴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해봅시다.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두 가지 방법. 직접 나눗셈 하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위아래 분모 분자를 짜맞추든지. 윤지야, 어떤 게 더 쉽니? 직접 나눗셈 하는 게 쉽니? 아니면 짜맞추는 게 쉽니? 짜맞추는 걸 합시다. y는 x-2 한 다음에 이 분모를 그대로 분자에 복사해 쓰되 가로 한번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2가 붙었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요. 분배하면 마이너스 2x가 나옵니다. 근데 분배하면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 4가 나오잖아. 그치? 플러스 4 나오잖아. 플러스 4로 플러스 1을 만들려면 빼기 3이 필요해요. 그리고 y는 이렇게는 약분이 안 되니까 그냥 쓰시는 겁니다. x-2분의 마이너스 3. 근데 얘는 이렇게 약분이 돼요. x 마이너스 지워지면 숫자 마이너스 2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배운 대로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분모가 0이 된 x값이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 그 다음에 뒤에는 숫자 마이너스 2. 따라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점근선의 식은 x는 2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2. 얘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 2, 마이너스 2. 오른쪽 두 칸, 밑으로 두 칸. 오른쪽 두 칸. 아이고. 오른쪽 두 칸. 밑으로 두 칸. 밑으로 두 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왜 마이너스 1을 칠하는 거예요? 여기는 원점이고 이 원점.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어딥니까? 그러면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이죠. 그게 아까 말한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2예요. 그 분자값을 보니까 음수네. 음수면 2, 4와 4, 4 방향으로. 근데 여기를 그리는 건 쉬워요. 여기는 뭐 거칠 게 없잖아. 근데 여기를 그릴 때 잘 봐. 잘 들어. 이게 마지막이야. 이 설명이. 아니, 이 그래프를 그린데 마지막 설명인데, 여기를 그릴 때 만약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는 2, 4분면은 안 지나가죠. 그치? 근데 만약 내가 이게 위쪽으로 그린다면 그때는 2, 3분을 지나가네. 그럼 이쪽은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좀 자세히 그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그리죠? 뭐 찾으면 되냐면 하나 추가로 y절편 같은 거 하나만 딱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를 아주 쉽게 그려집니다. y절편. y절편이 뭐죠? 그러면 x가 0일 때 y값을 찾아요. x 0 집어넣어봐. 이거 없어져. x 0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죠. 남아있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남아요. 0,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네? 그치? 0,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예요.
음수면 한 여기쯤 마이너스 2분의 1은 한 여기쯤일 것 같아요. 여기쯤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쌍곡선이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2, 4분면은 안 지나가겠네요. 됐습니까? 자, 대략 그리면 이제 첫 번째 정의역은 어딥니까? 그러면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x는 2가 될 수 없는 실수. 치역은 어딥니까? 그러면 y가 2가 될 수 없죠? y는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가 됩니다. 점근선의 방정식 여기 있고 점근선의 교점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써놨으니까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됐어요? 대략 이 정도 그려주시면 상당히 그래프를 잘 그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대 최소 쉽습니다. 오늘 아마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하나 남았는데 그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내일 다음 금요일 하도록 합시다. 최대 최소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따로 개념 설명드릴 거 없어요. 그냥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최대 최소는 아무렇지도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개념 설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바로 설명드리면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개념 설명 안 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선생님, 이 분수함수를 그려야 되지 않나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알기로는 점근선의 교점인데 점근선의 교점은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분모가 0이 된 x값 3, 근데 그때 y값이 뭐죠? y값이 안 나와 있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번에는 직접 나눗셈 하는 걸 해볼까요? 아까는 짠맞춤으로 해봤으니까. 분자를 일단 차수별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게 좀 보기 좋겠죠. 3x가 뒤로 가 있으니까 분자를 분모로 나눕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이 붙겠죠?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위에 4를 빼요. 마이너스 4 쓸 때는 y는 분모는 똑같이 x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죠. 분자 누가 써야 됩니까? 나머지 거, 나머지를 분자에 쓰시면 돼요. 그럼 뒤에 있는 숫자는요? 여기 있는 몫을 뒤에다 숫자를 갖다 쓰시면 돼요. 윤지 어렵니? 괜찮아? 네. 그리고 갖다 쓰시면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그럼 이제 정근선의 교점이 나왔죠? 얘가 0이 되는 x값 3, 그때 뒤에 붙어있는 y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이 나오더라. 그럼 따라 두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3, y는 마이너스 3.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제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 3, 마이너스 3 이쪽 3, 마이너스 3 3, x는 3 여기 이제 3 지나가겠죠? 마이너스 3 여기쯤을 이제 지나갈 겁니다. y는 마이너스 3 점근선의 교점은 여기. 분자값이 음수 어느 쪽? 2, 4와 4, 4 방향.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그리는 건 크게 문제 없는데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냐 아니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냐 아니면 원점 2를 지나냐에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쪽을 좀 집중해서 잘 그려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추가로 뭐 하라고 그랬냐면 y절편 정도 찾아주시면 돼요. y절편 x가 0일 때 y값 x 0 집어넣으세요. 그럼 얘 없어지고 얘 없어져요. x는 항상 없어지니까. 그럼 남아있는 거는 y값이 마이너스 3분의 5 대략 마이너스 1점 얼마 되는 거잖아요. 대충 여기쯤일 것 같아요. 대충 여기쯤. 여기를 지나면서 방향이 음수니까 2, 4와 4, 4 방향이야.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와 4, 4 방향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쪽은 그냥 대칭 형태로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대칭. 저 그려진 걸 보고 대충 대칭 형태로. 자, 그렸네요. 자, 남은 거는 이제 잘 봐라. 남은 거야. 근데 다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 여기만 그리래요. 여기가 어디야? x값 마이너스 1이면 3이 여기고요. 2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2는 여기쯤에 있을 것 같아요. 왠지 2 여기. 마이너스 1은 한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림이 좀 작긴 한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여기 찍혀요. 2를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여기 찍혀요. 그래프는 구간이 여기만 그린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머지는 안 그려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기만 그려진 거예요. 왜냐면 이 구간에서 그림을 그리면 딱 여기만 그려지거든.
그럼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가 최대값이죠. 누가 봐도 여기가 최대값이잖아요. 최대. 어디가 최소입니까? 여기가 당연히 최소죠. 최소. 근데 최대 최소값은 x값이 아닌 y값이지. 그럼 최대는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여기 2 집어넣으면 그때 최대값이 나와요. 얼마죠? x에 2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요.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당연히. x에다 2 집어넣읍시다. 그럼 y는 x에 2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2, 3은 6.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네요. 네, 최대값 1. 최소값, 이게 최소값이죠? 최소가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잖아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최소가 나온다. 집어넣으세요. 주어지는 식에다가 이번에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5 더하기 3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 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최대값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하나가 더 남았는데, 아니요. 하나가 더 아니, 끝났어. 진도는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풀면 돼. 근데 설명이 하나 남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빨리 해드릴 테니까, 문제는 그냥 배운 대로 다 푸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 과제 밀리지 마시고 잘 해보세요.